국민의힘에서 지금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특검 도입을 해야 된다 강력하게 외치고 있고 단식과 삭발 투쟁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그 태도에 대해서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누가 근데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원이 해야 되지 않나요? 전원이 굶어야지. 궁금해서 삭발 유경험자로서 좀 어떤 조언을 하고 싶습니까 지금? 예. 최대한 많이 안 남으신 분들이 하는 게 양을 그래서 아니 책정해서. 저는 그 뭐 이제 특검 통일교 특검을 뭐 동의하고 안 하고 이런 거 다 떠나서 지금 정무적으로 보면은 장동혁 대표가 해야 돼요 이거는. 아 삭발은 단식은 단식을 그러니까 네. 단식이든 삭발이든 이거는 장동혁 대표가 해야 돼요. 지금 그쪽 되게 어수선하잖아요. 한동훈게 징계한다라고 해놓고 그런데 내부 상황은 또 안 좋아요. 이게 안 너무 좋죠. 과한 징계 아니냐라고 해서 심지어 친윤들도 그런 지적하면서 이게 조금 문제가 막 발생하고 있을 때 이럴 때 본인 중심으로 이 완전히 이슈를 끌어오는 거가 딱 이거거든요. 대여투쟁. 그리고 그 당 대표가 직접 이제 그 단식. 그게 이재명 대표도 예전에 했던 방식이에요. 했죠, 그러니까 했죠. 네. 그래서 그때 사법 리스크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서 그거를 통해서 반전을 시키고 총선까지 이기고 이제 그 이후에 뭐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옳고 그름 다시 한번 말하자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머리가 돌아가면은 그거를 해야 돼. 장동혁이 사실은. 제가 그래서 방송에서도 징계하지 말고 차라리 단식을 해라. 장동혁 대표한테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이분은 나오는 방송을 잘 안 보시겠죠? 일단 이거 안 봐 일단은. 혼자 들어간 TV를 이영풍 TV, 고성국 TV 이런 거를 보니까 멸공 아니야 멸공? 아니 근데 예. 보고는 들어가나 봐. 본인을 이렇게 조롱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매우 불쾌해한다. 아, 그래요? 뭐 친한계 패널들 뭐 대표적으로 김종혁이 그랬고 박상수도 그렇게 싫어한다. 그래서 다음에 박상수에 가는 징계가 만약에 또 이뤄지면은 아 박상수한테 간다. 박상수한테 이제 갈 가능성이 높고 정치평론가 시사평론가도 그렇게 지금 싫어하는 사람이 있대요. 데스노트가 있대. 진짜로 데스노트가 있다. 나한테 조심하라고 전화까지 왔어. 야 김준일 평론가 일단 들어가는 거 그 데스노트에 또 어떤 분들이 대충 추정가는 이름이라도 알 수 있게 대강이라도 이니셜이라도 예. 그 보수의 배신자 장성철 이런 사람 있잖아. 거기는 장씨 가문의 배신자야. 장씨 가문의 배신자이기 장동혁, 때문에. 장성철 뭐 네. 그런 사람들이. 가중처벌이 아, 들어가겠네. 아. 가중처벌. 근데 어쨌든 하려면은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 정도의 결기는 보여줘야지. 근데 며칠 전에 면탄 배달하고 봉사활동 하시던데 이분 되게 한가하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니라. 그런 거 할 때가 아니에요. 아니 근데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통일교라는 데가 여야 모두 이제 금품을 전달했다 의혹이 있기 때문에 무게를 한번 달아봐서 이게 수사를 했을 때 우리한테 많이 유리할 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이런 상황 판단이 엄밀하게 국민의힘에 존재하는지가 의문인 게 오늘도 한국일보에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났습니다. 대선이 2022년 3월에 열렸는데 그로부터 1년 후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한학자 총재에서 만나서 한 얘기가 녹음으로 남아 있다라는 것이고 그 녹취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 어머님, 우리가 윤석열을 밀었는데 이재명이 됐으면 작살 나는 거죠. 완전히 풍비박산 났다고 생각한다. 제가 봤을 때요. 이거 특검 김건희 특검보다 훨씬 더 세게 하면 국민의힘도 풍비박산 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외견이 동일해 보인다고 해서 본질을 갖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윤영호 본부장 요 워딩도 나오지만은 결국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밀었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통일교는 원팀으로 선거를 치른 겁니다. 그러니까 정교 분리를 완전히 실패하면서 사실은 종교가 정치에 개입이 된 상당히 이거는 정당 민주주의까지 파괴한 그 중대 범죄가 되는 것이고 뭐 민주당이든 다른 타당에 있는 정치인들도 뭐 오랜 시간 통일교가 이 대관 업무를 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금전 같은 것들이 불법적으로 오고 갔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적 일탈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특검 주장하는 게 좀 동의가 매우 어려운 게 이게 권력형 비리인가요? 아니 전재수 의원이 문재인 정권 때 아닙니까? 2018년도? 아니 그래서 공소시효도 지금 간당간당한 그 범죄이기 때문에 이건 권력범죄라고 볼 수가 없는 데다가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수사를 했는데
덮어주거나 결과가 미진하면 저부터도 특검을 주장하고 싶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지금 뭐 수사기관도 사실은 뭐 공수처도 네. 잘 안 돌아가고 있고 하니까 뭐 특검도 그때 가서는 우리가 논의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말만 나오면은 본인들의 그 소위 말하는 정교 일치, 그 종교가 정치에 개입한 부분을 물타기 위해 가지고 말만 나오면은 특검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이 과연 국민적인 설득력이 있겠느냐. 그리고 아까 뭐 단식 얘기 나오고 삭발 나오는데 제가 머리는 모르겠어요. 근데 단식 부분은 성서에 나오잖아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그랬기 때문에 그냥 일단 먹으면 안 돼. 제가 볼 때는. 지금도 먹으면 안 돼. 그래서 단식은 뭐 어차피 벌을 받는 마음으로 그냥 하시면은 뭐 나름대로 지금보다는 좀 파이팅은 느껴지지 않겠나. 그리고 제가 지지난 대선 윤석열이 당선된 대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경찰이 통일교회 내 압수수색 과정에서 2019년에 국회의원 후원 명단을 확보했다는 거잖아요. 통일교가. 그 명단 10명 이름을 제가 취재해서 다 알아봤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름을 제가 공개는 안 하고 네. 정당별로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이 전신인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포함인데 10명 중에 5명, 50%네. 민주당 3명, 바른미래당 1명, 민주평화당 1명이에요. 저 재밌는 건 민주당 그 3명은 다 전직 의원입니다. 국민의힘은 그 명단에 현역 의원이 2분이나 계세요. 그러면 특검을 해서 10명을 조사한다고 칩시다. 어느 정당이 더 피해를 보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국힘에서 지금 이 통일교 특검 해야 된다라는 걸 목소리를 더 내고 있거든요. 이 목소리가 커지는 기폭제는 민주당에서 통일교 특검 일고의 가치도 없다. 듣자마자 야, 더 해. 어차피 쟤네 안 한다. 받았으면 민주당이 받는다 그래서 큰일 날 뻔했다. 이래서 저는 목소리 더 내는 거 그리고 아닌가. 이게 어려운 수사가 아니잖아요. 그냥 돈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거 경찰에서도 지금 다 압수수색 하고 있고 다 그 자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입증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한 2달 지나서 경찰에서 뭐 덮거나 뭐 수사를 안 하거나 뭉개고 있으면은 당연히 정치인들 돈 받은 사람들 부정한 돈이라면 뭐 합법적인 후원이라면 우리가 시비 걸 필요가 없는 네. 거고 잘못된 정치인들 제거하자고 하는데 국민들이 누가 반대합니까? 다 찬성하죠.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예. 국힘 현역 의원 중에 그런 얘기 물어보지 마세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없는데 네. 물론 이제 이게 수사를 해서 정확하게 구증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남았기 때문에 아직은 의혹에 불과한 리스트도 사실은 확정은 아니지만 대체로 제가 이제 공감 가는 부분 설명을 드리면 대체로 보니까 외통위 소속이 많고 외통이 있어서 외교통일위원회 선교 이런 걸 많이 그리고 하니까. 공통적으로 그 10명의 명단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한일 의원연맹 소속이 많아요. 어허 누구지 뭔 말인지 아시죠? 알겠다. 왜냐면은 이게 좋아야 돼, 일본과 한국이라는 데가 통일교의 본 거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양국에 뭔가 좀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게 실제로 후원금을 준 건지 지금 나오는 의혹들이 정말 전달이 된 건지는 수사를 통해 구중을 해야 되지만 적어도 이런 물적 조건을 국민의힘이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면 특검을 그렇게 열심히 하자고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그 구경 기자가 진행자가 잘 설명해 주셨지만은 이게 이제 큰 틀에서 이해를 하시는 걸 짧게 말씀드리면은 통일교는 오랫동안 본인들의 수건 사업이 이제 한일 해저 터널이었고 그리고 그거와 관련돼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찾았다.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우호적인 사람들을 찾았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전재수 의원이 로비의 대상이 된 것도 부산 북구잖아요. 맞아요. 그쪽에 네. 뚫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미 통일교는 후쿠오카 이제 그쪽에는 아예 지금 땅도 사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저 터널을 뚫을 부지까지 사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일본은. 그래서 이쪽에 이제 부산 쪽만 뭐 로비를 하면은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는 이제 물론 이제 공사 자체가 시행이 돼야 되고 이번 지난 대선도 그거를 한일 해저 터널을 공약으로 넣기 위해 무지하게 통일교가 노력을 했다. 이게 이제 큰 틀에서 그거고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한일 의원연맹 일본하고 한국하고 계속 해야 되니까 뭐 그런 네.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천지나 통일교나 이쪽이 어느 정당이나 가리지는 않는데 조금 더 보수 정당 쪽에 좀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많아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국힘은 하려고 할 거예요. 하려고 한다면 본인들이 이미 그러니까 거기는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저쪽에
타격을 줄 수 있으면은 우리의 팔은 좀 내줄 수도 있다. 근데 그게 내가 보기에는 한 팔만 내주는 게 아니라 사지가 다 잘려 나갈 수도 있어. 뭐 어쨌든 해봐야 아는 거니까. 해봐야 아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다.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요즘 국민의힘이 뭐 이렇게 모니터링 많이 한다 그래요. 우리 네. 경향TV도 보고 있을 걸로 제가 그래요? 믿고 예, 있는데 예. 한마디만 제가 드릴게요. 그 홀리마더께서는 국민의힘을 밀었다. 그렇죠. 그걸로 팩트. 정리가 끝나요. 그러니까 아니, 돈이 고고 간 거는 그냥 일반론적 범죄니까 돈 먹은 사람만 핀셋으로 곤란해서 처벌하면 되거든요.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뭐 네. 뇌물로 가면 되는데 일단 정치와 종교가 유착이 돼서 한 몸이 된 부분은 이건 민주주의 파괴 범죄로 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선거 범죄가 또 파생되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밀었다. 홀리마더가. 요걸 알고서 이제 본인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 아니, 특검도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죠. 왜 못합니까? 그렇죠. 필요하면 하는 건데 지금은 일단 수사기관에서 뭐 전재수 장관도 이번에 장관직 하다가 장관직도 내 던졌잖아요. 아니 그런 것들은 전 되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정권에 부담을 주기 싫어서 본인이 네. 뭐 무죄를 밝히고 돌아오겠다고 하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경찰 수사 미진하면 바로 특검, 그렇죠. 강한 특검, 강특검 네. 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혹이나 보신다면은 보실 수 있어. 예, 나경원 의원에게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어이없다 말고 확실하게 갔는지 안 갔는지 대답을 좀 해주셨으면은 어제 라디오 나가셔가지고 통일교 천정문 갔나요? 그랬더니 어이가 없습니다.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안 갔죠를 얘기는 절대 안 하시더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의혹 관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신중해야죠. 수사기관의 수사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은 여하간 각자 의원들이 자기 입장에서 확실하게 국민 앞에 소명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특검이 이제 징역 4년을 구형을 했는데 최근에 재밌는 걸 보니까 전 몰랐는데 카카오톡에 그 내보내기 기능이라는 거 아시는 분 있어요 혹시? 저는 안 써봤어요. 그게 내보내기는 어쩔 때 쓰는 겁니까? 예를 내보내기? 들면 뭐 카톡방에 이렇게 막 대화가 있고 뭐 사진이 있으면 그걸 이제 좀 백업 비슷하게 좀 내보내기. 이렇게 자료 같은 거 있을 때는 카톡 내보내 기능을 쓰죠. 그러니까 이런 거더라고. 예를 들면 저랑 내용을. 신인규 대표랑 대화를 많이 나누고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지우고 싶고 다른 데 저장하고 싶을 때 메일 주소를 적어가지고 전체 대화를 내보낼 수가 있더라고요. 백업 기능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번에 권성동과 윤영호가 덜미를 잡힌 게 둘 다 카톡 계정을 없앴나 봐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수사가 어려울 줄 알았는데 윤영호라는 사람이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 가지고 그 대화들을 다 딴 데 보관하고 있었던 거야. 참 좋은 기능이야. 야. 그러니까 이제 증거를 다- 2022년 1월 5일에 윤영호가 권성동을 만난 다음에 어떤 문자를 보냈냐면,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이. 분위기가 익으면 후보님과 총재님 한번 뵙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인 2월에 천정궁을 가서 야. 한학 총재를 만났다는 거기 때문에 1억 그 공여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있지만 이것도 카톡의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한 문자의 존재도 아니, 그러면은 권성동 입장에서 어제 얘기한 것처럼 내가 무슨 돈에 환장한 사람도 아니고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윤영호가 나한테 뜬금없이 이런 거 보내서 내가 노발대발 화냈다. 내가 뭘 받았냐. 이렇게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아예 안 하잖아. 아니,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인사가고. 그 권성동은 이제 뭐 기소까지 되고 그랬지만 끝났어요. 제가 보기에는 끝났다. 끝난 게, 왜냐면은 그때 1월 4일 날 만나서 이 메시지는 1월 5일 날 간 거고 1월 4일 날 윤영호랑 권성동만 만난 게 아니라 그 옆에 두 사람이 더 있었어요. 세계일보 그래요? 부회장이랑. 네, 세계일보 부회장도 있었고 한 명 더 있어가지고 음. 이들끼리 대화 내용이 이미 다 그것까지 수사가 있기 됐어요. 때문에. 네. 그래서 이미 돈이 오간 것에 대해서는 잘 전달됐냐,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류의 취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미 증거로 갔기 때문에, 게다가 돈 나온 사진도 있고, 그래서 뭐 이거는 끝났다.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이제 뭐 이제 4년 구형됐으니까 뭐 한 2년에서 3년 정도 이제 나올 테고, 집행유예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이제 실형이냐 관건이다. 아니냐의 관건만 남았다. 네, 집행유예가 나오느냐 안 나오는, 저는 집행유예 안 때릴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실형으로 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거고, 저는 그 권성동의 말이 너무 유의 깊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예. 내가 돈에 환장한 사람으로 보이냐? 네. 돈에 환장한 사람이 따로 있었던 거야. 암시한 거구나. 기억나세요? 이거 1억을 줄 때 그때 절반에는 보자기에 왕자라고 썼잖아. 맞다. 돈에 환장한 XX가 따로 있었던 거야. 권성동 너무 억울한 거야. 나는 환장 안 했는데 환장한 연놈들한테 이거 간 건데 말도 못하고.
야, 또 그렇게 정확한 깊이 추론이에요. 생각은 못 해봤는데 우리 김준희 평론가님이 또 아 이렇게 맞아 그 왕자 다층적인 있었다. 진단을 해주시네요 보니까. 네. 맞네. 절반은 왕이었어. 그 1억 중에 그쵸 절반이 어. 맞아 아 그걸 억울할 수 까먹고 있었다. 있겠네.